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느러미 휴먼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되어가는 이들에게, 과정 중에 있는 이들에게, 그리고 더 좋은 길로 향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되어간다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신명이 나죠. 왜냐하면 지금 어딘가로 가고 있으니 더 좋은 쪽으로. 그래서 항상 어려울 때, 뭐 스트레스 상황 같은데 말이죠. 특히 내가 무슨 발표를 해야 돼.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 하죠. 발표를 해야 되거나 앞에서 뭘 해야 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스트레스가 옵니다. 근데 이거 스트레스는 좋은 거예요. 이제 스트레스는 만성이 될 땐 나쁜 것이고, 이럴 때 스트레스는 우리를 긴장시켜 줍니다. 호흡을 긴장하게 해주고. 우리가 이제 운동선수가 만약에 점프한다 그러면 점프하기 전에 탁 점프하죠. 이때가 긴장되는 거예요. 긴장 호르몬이 막 나와서 우리의 근육이나 모든 신경이 긴장해서 그거를 잘 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스트레스인데, 만성 스트레스는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약해지고 우리 몸의 다른 기관들에서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상황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 스트레스 상황이 있을 때 항상 내가 지금 과정이다. 지금 무언가를 향해 가는 과정이다. 이번 프레젠테이션을 만약에 잘 마치면 이제 모두가 잘했다고 칭찬해 줄 것이고, 아니면 또 이 좋은 이런 결과가 이제 도출되면 그때 얼마나 내가 좋을까, 이런 이제 결과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 좋은 결과를 향해 내가 과정에 가고 있다, 이렇게 할 때에 이 스트레스 상황을 잘 견뎌내고 또 생산적으로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되어간다는 말은 그래서 좋은 거예요.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 그러면 어른이나 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 됐다, 더 이상 될 게 없어. 그때부터는 과정이 없어지면 그때부터의 존재는 생존하는 것이죠. 생존. 제가 늘 얘기하죠.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생존하는 것이지만 사는 것은 아닌 거예요. 생존은 맞지만. 이런 경우는 몇 년을 더 산다 하더라도 100년, 120년 산다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생존인데. 살아야죠. 장수하는 노인들 특징이 뭡니까? 사는 거예요, 대부분. 어떻게 삽니까? 우리 같이 여러 가지 철학적인 얘기, 인생의 의미를 얘기하지 않아도 이분들은 일단 관계가 좋습니다. 식구들하고 잘 살아요. 혼자 노인이라고 혼자 다 이렇게 요양원에 누워있는 게 아닙니다. 식구들하고 현역 구성원으로서 집안일도 하고 떠들어 쌓고 이렇게 하면서 관계를 그리고 자기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노인이라 하더라도 팔을 다듬는다거나 마을에 가서 어디 갔다 온다거나 자기만의 그 루틴 속에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는 거죠. 그러나 나이가 많아도 생존만 한다 그러면, 생존하는 분은 남은 것은 이제 운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노인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반드시 가만히 있다가 돌아가십니다.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생존 중에 돌아가신 분, 물론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은 생존 중에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돌아가시는 분은 복된 분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활동했으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죠. 이제 활동이 멈춰지고 생존만 하다, 눈만 뜨고 있고 밥이나 먹고 있다가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생존이 아니라 사는 거를 위해서는 늘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어야, 노인이든 젊은이든 어린이든 그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정 이후에 우리가 산 넘어가면 뭐가 있을 것이다. 정상에 올라가면 산 정상에 올라가면 아름다운 세계, 그리고 맑은 공기,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과정을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되어간다라는 말을 자꾸 생각하세요. 나는 되어가는 존재다. 이런 말만으로도 우리는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은 좀 더 가치가 있어지고 내용이 있어지리라, 그렇게 봅니다. 오늘은 이제 열린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열려졌다라는 말 자체만 이제 오늘 이제 잘 보시면 돼요. 우리 오픈됐다, 그런 말이죠. 오픈됐다. 오픈이란 말은 참 좋은 말이죠. 저 사람 오픈됐어. 얼마나 좋습니다. 오픈된 존재는 사람이 다가가고 그러죠. 근데 닫힌 존재는 사람들이 안 가죠.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오픈된 할아버지는
어린이들이 찾아갑니다. 근데 이제 이 오픈됐다라는 걸 비행기표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비행기표. 비행기표야말로 경제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비행기표는 똑같잖아요. 뭐 이코노미든 뭐 비즈니스든 뭐 1등석이든 간에 그 자리 똑같은 자리인데요. 가격이 달라요. 한번 나중에 비행기 탈 때 있으면 옆에 우리 뭐 제주도 가고 가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외국 갈 때 그럼 옆에 분이나 물어보세요. 당신은 이 티켓을 얼마에 구입하셨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천차만별. 왜냐하면 이 비행기표 안에는 너무나 복잡한 경제적인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비행기표는 일찍 끊으면 싸요. 막 그 정도 원리는 있습니다. 일찍 끊으면 이제 싸고 어느 날 갑자기 뭐 세일이 나올 때 사면 또 싸고 그래요. 근데 제 친구 중에 비행기표를 싸게 사는 친구가 있어요. 정말로 그거는 능력입니다. 왜냐면 싸게 산 돈이 남으니까. 그런데 비행기표 중에 좀 비싼데 비싼 만큼 가치가 있는 그런 비행기표도 있습니다. 똑같은 좌석이라 하더라도 제 친구 중에 아까 얘기한 대로 비행기표 잘 사는 친구가 이제 영국에 와서 유학할 때, 저는 영국을 갈 때 이제 옛날에 한 20년쯤 전에 왕복 110만 원 정도에 끊었어요. 110만 원 정도의 그 맨 똑같은 항공사입니다. 이제 브리티시 에어웨이 BA인데 똑같은 가격에 끊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그 이제 저한테 왔는데 35만 원에 끊었다고. 왕복 비행기표가. 저는 110만 원. 이건 뭐 3분의 1밖에 안 되죠. 아이고, 확실히 그 뭔가 능력 있는 사람은 달라요. 싼데 그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뭡니까? 이 싼 티켓은요, 그날 그 시간 그거 비행기 놓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체인저블, 좋은 비행, 조금 비싼 비행기표는 체인저블이 가능한, 그러니까 내가 이제 바꿀 수 있어요. 제가 이게 좀 다른 날에 가고 싶어요. 다른 시간에 가고 싶어요. 언제든지. 그러나 이렇게 싼 티켓은 언체인저블이죠. 바꿀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리펀드란 말이 있죠. 환불을 하다. 그러면 환불이 가능하죠. 이게 좀 비싸게 산 표는. 그렇지만 이런 표는 non-refundable. 환불이나 교환이나 변경이 불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싼 거지. 그렇지만 엄청 중요하죠. 돈 없을 때 100만 원짜리 그래 30만 원 가면 얼마나 싼 겁니까? 그러나 비행기 표는 바로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비싸게 주고 산 표는 변화나 환불이 가능한 오픈된 티켓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픈된 존재와 닫혀진 존재,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습니까? 열려진 존재는 무언가라도 할 수 있죠. 우리가 어린아이들, 청년들 좀 좋다, 부럽다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어떻게 성장할지. 정말로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 몰라. 저는 유치원 선생님들 강의할 때는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유치원 어린이 중에, 유아원 어린이 중에 나중에 대통령 될 어린이도 있을 것이고, 혹은 대통령은 적으니까 최소한 교수님이 된다거나 또는 아주 큰 중요한 회사의 CEO가 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중요한 일을 여러분들이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픈된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근데 나이 든 사람은 나는 이제 오픈이 끝났다, 나는 이제 닫혀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람은 그 순간부터 그 인생은 의미를 많이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행기표 저렇게 오픈된 거, 이거 괜찮죠. 물론 이제 싸니까 이제 오픈 안 됐어도 이제 사지만, 인생은 오픈된 개념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항상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어떤 식으로 내 인생이 진행되어 왔든지 간에 현재 여기에서부터
here and now, 여기에서부터 내가 다시 살 수 있고 새롭게 살 수 있고 멋있고 의미 있게 살 수 있잖아요. 이제까지와 관계없이 지금이 중요해요. 나는 안 돼. 나는 이제 오픈 이런 거 아니야. 나는 이제 끝났어. 이거 뭡니까? 결정론적인 사고죠. 이미 결정됐어. 디터미니즘. 결정론적 사고죠. 이거는 이제 처치 불가능합니다. 이미 결정됐어. 이미 내 운명은 이렇게 운명이야. 이제는 안 돼. 결정론적 사고는 우리의 발전과 우리의 변화를 이제 막는 그런 그 장애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요. 저희 어렸을 때는 복싱이 굉장히 인기 종목이었습니다. 또 그 레슬링도 프로레슬링 이렇게 쇼하는 거 그것도 이제 인기 종목이었는데 뭐 복싱 세계 챔피언 경기하는 날이면 그땐 저희들이 이제 다 집에 이제 TV가 없어요. 대부분 잘 사는 집 아이들만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잘 사는 집에 TV를 보러 가든지 아니면 만화방에 이제 텔레비를 보여줍니다. 만화방. 쉽게 얘기하면 우리 월드컵 할 때 그 넓은 데서 광장에서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무슨 뭐 음식점이나 이런 뭐 맥주집 이런 데서 이런 그 큰 텔레비 틀어놓고 막 같이 응원하면서 보잖아요. 저기 축구 애들 모여서 뭐 이게 원조입니다. 만화방. 만화방에 딱 일찍 가서 10원 내고 이제 만화를 봅니다. 이제 보면서 자리 딱 잡아요. 그러면 이제 만화 보다 말고 이제 경기가 딱 시작이 되면 막 그냥 뭐 흑백인데 화면도 옛날에는 흑백이라 가지고 사실 배우들이 말이죠. 분장 같은 건 아무렇게나 해도 됐어요. 흑백이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HD 컬러니까 지금은 뭐 잘해야 되겠지. 옛날 흑백 이거를 이제 보는데 지금도 유명하신 분이죠. 홍수환 씨.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우상입니다. 이 홍수환 이분은 세계 챔피언이었죠. 세계 챔피언을 2번이나 하신 분이에요. 지금은 또 가발 회사의 광고 모델로 또 활동을 하시죠. 이 홍수환 님이 이제 그 역사에 남은 카라스키아라는 사람과 이제 경기를 하게 됐는데 이제 챔피언 결정전 같은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카라스키아는 그 당시에 홍수환 선수보다는 한 10살, 11살 더 아주 어린, 근데 신이었는데 11전 전승. 11전을 전승하고 전 KO. 모든 승리를 그 KO로 장식한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엄청난 지금 그 질풍노도로 지금 전진해 가고 있는 선수죠. 그 이제 시작하자마자 우리 홍수환 선수가 막 이 선수한테 사정없이 맞고 다운이 4번인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이나 다운을 당할 때 우리는 이제 완전히 이제 아쉽다. 우리 홍수환 선수 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4번 다운되고 나서 갑자기 막 이제 이 카라스키아를 공격하기 시작해가지고 카라스키아를 KO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죠, 이때. 정말로 열린 미래라는 말에 얼마나 이게 부합하는 이야기입니까? 다운을 4번이나 당했는데 KO로 이겼어요. 그래서 정말 이분은 영웅이, 지금도 어디 이렇게 강의 같은 거 다른 데 나갈 때에도 이분이 이 동영상을 먼저 보여주고 시작한대요. 말이 필요 없죠? 청중들이 그냥 순식간에 그냥 와 몰입합니다. 뭡니까 이 어마어마한 그 장면을 보여주니까. 그래 이제 사실은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카라스키아가 최근에 우리나라에 왔는데 이분은 그 승승장구하다가 홍수환 선수에게 일격을 맞아가지고 KO로 진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분도요 이날 이후로 변한 거예요. 아, 인생은 패배가 있는 것이구나. 또 사람은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는 이분은 이후에 정치인이 돼서 지금은 자기 나라에서 유명한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홍수환 씨하고
서로 또 만나서 인사했던 그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죠. 열린 미래가 되는 거죠. KO로 내가 타이틀을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KO가 다가 아니고 인생은 얼마든지 여러 갈래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준 거죠. 열린 미래라는 걸 보여준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쯤에 세계는 세계의 중심은 메소포타미아 쪽에 있었습니다. 지금 얘기하면 바그다드라든지 이라크라든지 이런 여기가 그 아랍 세력, 그러니까 지금은 아랍 세력이라고 하지만 이 근동이란 말도 사실은 유럽 사람 입장에서 근동이지만 어쨌든 이 아랍 지역이 세계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세계의 모든 문화나 세계의 모든 그런 요소들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근데 이때의 결정론적 사고가 이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열려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공존했어요. 어느 지역은 결정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고 어느 지역은 열려진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생활이나 어떤 삶의 방법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열려진 사고는 뭡니까? 혼나더라도 잘못해서 꾸지람을 듣더라도 실패해서 슬프더라도 열려져 있다. 다시 나가자. 다시 행동하자. 다시 살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 반면에 결정론적 사고, 그냥 다 끝날 거야. 다 끝장이야. 나도 죽고 너도 죽자. 뭐 이런 사고, 이런 결정론적 사고는 모든 이들에게 덕이 안 되죠.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정된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이 강좌 내내 강조하겠습니다만은 늘 이제 과정 속에 있는 것이 이제 소중하고 과정 속에 있는 삶이 오히려 그 더 윤택하고 재미있고 또 늘 그 발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죠. 그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 당신도 살아. 살아라는 말 중요해요. 살아. 당신도 살아.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오히라 미스요라고 하는 그 오히라 미스요 일본 여성의 책인데, 이 오히라 미스요는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아주 어린 나이부터 야쿠자랑 결혼을 하고 그냥 이제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타락한 거지, 일찍. 그래서 정말로 험난한 삶을 그냥 막 살았는데 나이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몇 살인가? 23살에 어떤 좋은 아저씨를 만난 거예요. 그 아저씨의 인간적인 충고를 들은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사니? 너 의미 있게 살아야지. 제대로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이 23살에 만난 이 아저씨를 양아버지로 삼고 그 양아버지의 도움으로 그때부터 공부한 겁니다. 방송대, 명문대를 다닌 것도 아니에요. 방송, 통신대 이런 데 다녀가지고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변호사로서의 일도 하고 지금도 이런 청소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왔었습니다. 강의를 합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것이죠. 인생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 어린 나이에 야쿠자의 부인도 되고 그 어린 나이에 술집을 전전하고 그 어린 나이에 힘들고 어려운 여건의 삶을 살았지만 자기도 열린 미래로서 새롭게 살아요. 인생은 열려있는. 어떤 사람은 야구 선수를 하다가 고등학교 때까지 야구, 우리나라는 운동선수 하면 공부 전혀 안 하잖아요. 야구 하나만 바라보고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앞만 보고 달려갔는데 야구로는 내가 안 되는 거야. 진학도 안 되고 또 프로 선수도 안 되는 거야. 할 수 없이 야구를 그만둡니다. 어떤 사람은 다쳐서 그만두는 사람도 있죠. 야구를 그만둬요. 그때부터 공부를 하는데 선수라 공부를 안 했으니까 ABC부터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ABC를 공부하다가 어렵게 겨우 대학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꾸준히 공부하면서 결국 변호사가 돼가지고 중요한 일들을 지금 하는 그런 그
열려진 미래에, 열린 미래에 어떤 그 예가 되는 사람은 뭐 한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사고 칠 때, 사고를 당하거나 실패할 때, 특히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사고 당하고 실패할 때 가장 이들의 큰 적은 부모님입니다. 이거 이제 부모님 되는 분들은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이 돼도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적이냐? 물론 부모님이 필요한 분이죠. 근데 부모님이 더 좌절을 하는 게 이게 적인 거예요. 아이가 만약에 사고를 쳐, 아이가 실패를 해, 특히 딸아이가 막 그냥 좌절을 해, 그러면 부모님부터, 아이고 너 어떡하면 좋냐, 부모님이 더 슬퍼하는 거야. 내가 너 하나 바라고, 너 잘 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내가 고생해 왔는데 너 이렇게 넘어지고 실패하니 이제 나는 뭘 바라고 사니? 부모님이 더 좌절하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좌절이 그 자녀의 미래를 닫혀지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그 이지선 교수님 알죠? 이제는 교수님이에요. 우리 이제 원래 청년이었죠.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지선아 힘내 이런 그 유명한 분이죠. 그렇게 이쁘고 천진난만한 여대생인데 어느 날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로 온몸에 화상을 생명의 위협도 있었지만 살아났죠. 그 온몸의 화상 흉터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분이 결국 일어나서 어려운 유학도 다 마치고 최근에 이제 교수님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분의 그 가족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분의 그 뭐 형제, 뭐 오빠나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특별히 그 어머니가 이렇게 이지선 교수가 화상을 입고 이렇게 있는데도 울거나, 물론 속으로는 울었겠죠. 너 어떡하니? 너 이거 다친 거 봐. 이런 적이 없대요. 그냥 평범하게, 제가 나의 왼발에 대한 영화에 대한 얘기를 했죠. 뇌성마비지만은 식구들이 그냥 편안하게 그냥 뭐 일상적으로 이 아이를 키운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지선 교수도 그런 엄청난 고통을 당한 우리 어머니가 늘 그냥 너 해? 뭐 괜찮니? 이런 식으로 하지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힘이 나는 거죠. 부모가 자녀의 인생을 닫혀버리게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중에 그런 부모가 되면 안 돼. 또 혹시 지금 이제 이런 동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면 내가 아이의 미래를 닫혀버리게 만드는 가장 요주의 인물이라는 걸 항상 명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이제 자기 성격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격. 자기의 이제 성격이 내가 이런 부분으로 나는 참 어렵고 늘 실패를 경험하고 이렇게 이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죠. 그렇지만 자기의 성격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청신호입니다. 왜 청신호냐? 대부분 성격 이상한 사람 99%는 내 성격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각을 못합니다. 항상 남들에게 초점을 쟤 왜 그래? 왜 나를 나쁘다고 그래? 그건 당신 생각이고, 왜 나를 이렇게 생각하지?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의 성격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혹시 있으면, 뭐 간혹 그런 상담이 이제 들어오긴 합니다만, 그런 사람은 이미 복 있는 사람이 내 스스로 자각을 했으니까. 우리가 암도 말이죠. 자각 증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각이 없으면은 이제 얼마만큼 진행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무서운 거죠. 자기가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절반은 고쳤다고 보고요. 그리고 성격은 사실은 고치는 게 가능한 게 있고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온 것은 고치기 어렵고 후천적으로 온 것은 좀 고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선천적으로 온 것은 부모에게로부터 유전자로 물려받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못 고쳐요. 그렇지만 또 후천적으로 온 거는 또 고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 성격을 고치는 방법은 조정하고 조율하면 되는 겁니다. 성격은 고치기 어렵습니다. 안 고쳐지는 겁니다. 고치려고 하지 말고 조절하고 조정하고 조율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나는 이런 경우에 화가 나. 그러면 그런 경우를 내가 미연에 조금씩 방지하는 것이죠. 나는 이럴 때 어지러워. 그러면 그 어지러운 상황을 내가 좀 피할 수 있죠. 이런 것처럼 조정하고 조율하면서 자기의 성격을 조금씩 그렇게 이제 뭐 완전히 조절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을 잘 견뎌내고 감당하다 보면 미래는 어느 쪽으로 열려질지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요, 타인, 이것도 중요합니다. 타인의 미래도 열려 있다는 걸 우리 항상 아셔야 돼요. 살다 보면 나쁜 사람 만나잖아요. 진짜 정말 저거 내 평생 만나기 싫다. 저런 나쁜 사람은 정말 지옥에 가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렇지만 우리의 기본 생각은 어느 누구든지 그 사람의 미래도 열려 있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쁜 사람이 있어도 나쁘긴 나쁘죠. 그렇지만 속으로는 저 사람의 미래도 언젠가는 열려 있을 것이다. 언젠간 저 사람도 변해야 될 것이다. 변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 분노나 증오나 미움이 조금 줄어듭니다. 나를 위해서 타인에 대한 미래를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죠. 쟤는 나빠, 저거는 끝났어.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할 때마다 내가 손해입니다. 나한테 부정적인 영향이 오잖아요. 그러나 언젠간 그 사람도 변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 타인에 대한 열린 미래를 생각하면 내 자신에게 도움이 되죠. 또 이 사회도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언제든지 우리가 사회의 나쁜 얘기, 또 사회의 잘못된 그런 그 뉴스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보고는 대부분 뭐라고 그럽니까? 저 나쁜 놈들, 저 도둑놈들, 참 정치인들, 저거 다 죽여야 돼. 이 사회 썩었어. 뭐 그렇게 얘기를 또 많이 하죠. 그렇지만은 우리의 본래 마음은 이 사회도 열려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회도 언젠가는 변하겠지. 조금이라도 더 좋은 정치인이 나와서 조금이라도 좋은 사람들이 이 사회를 이끌어가면 저런 모습이 언젠가 좀 줄어들 거야. 이런 열린 마음으로 사회를 바라봐야 나 자신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저 사회에도 기본적으로 자정 능력이 있을 거야. 이런 열린 마음은 열려진 그 존재로서 모든 걸 생각하는 마음은 결국은 나 자신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나 자신도 열려진 미래로 살아야 될 것이고요. 남들도 그럴 것이고 이 사회도 그럴 것이고 이 국가도 그렇게 될 것을 바라면서 살 때에 나에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선설, 성악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결국은 우리 맹자는 인간의 품성은 선하게 나왔다. 이런 성선설. 그다음 순자 같은 사람은 우리의 성품은 악하게 나왔다. 그래서 성악설 이런 얘기가 있죠. 상반된 이야기 같지만은 결론은 같습니다. 인간이 선한 바탕 속에 나왔으므로 누구에게든지 선함이 있어. 그 선함을 잘 에듀카레 그 집안에서 잘 발현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 교육을 하면 그 사람의 선한 부분이 더 많이 발현돼서 이 사회나 그 사람에게 큰 좋은 쪽으로 갈 거야. 성악설은 뭡니까? 인간에게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 이런 부분들을 일찌감치 깨닫고 그러면서 그것들을 잘 조정하고 금방 얘기한 것처럼 자꾸 조율하고 이렇게 교정하며 살다 보면 결국 그 인간의 삶도 그 주변의 세상도 잘 될 거야. 이게 성악설이잖아. 성선설이나 성악설이나 모두 열린 미래를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뭐 그냥 탁상공로로 사람은 나빠, 사람은 좋아, 그런 얘기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비전, 우리의 미래를 항상 바라보세요.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조금 더 땀을 흘리고 수고할 수 있는 용기와 기본이 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내가 큰 시련이나 고통 속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과정이고 반드시 내 미래는 열려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마음,
홍순환 선수처럼 또 우리가 수많은 그런 예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은 내 미래가 열려져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열린 미래에 대한 생각 항상 놓지 마시고요. 꼴찌를 하더라도 또 실패했다 하더라도 또 여러 가지 내가 남들 보기에는 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다 할지라도 모든 이들의 미래는 열려 있으므로 이 사회, 악인의 미래까지 다 열려 있으므로 그 열린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나를 바라보고 또 노력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저도 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